항공기 조종사인 한정일 씨. 최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작스런 간경변 진단에 이어진 간암까지. 그야말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날들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간경변으로 인한 간암 2기로 진단을 받았고요. 그 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증상들은 없었습니다. 조종사라는 직업 특성상 건강관리에도 철저했었기에 더욱 믿기지 않습니다. 불행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간이 안 좋다고만 알고 있었어서 이 정도면 그냥 치료도 하고 제가 뭐 식이요법도 해주고 하면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간경변에서는 이거 말고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이식이란 단어 자체가 정말 처음에는 너무 천천병력 같은 생각이었어요. 완치를 위해선 간 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체 한정일 씨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정일 씨는 간염이나 만성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간경변을 발견한 경우인데요. 검사 결과 간경변뿐 아니라 여러 곳에 크고 작은 암도 발견됐습니다. 간암은 환자의 간 상태, 암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치료법이 결정됩니다. 크게 수술과 비수술로 나눌 수 있는데 항암 약물 치료나 고주파술, 색전술, 암이 생긴 부위만을 잘라내는 절제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간이식 중에 절반 환자들이 간암을 가지고 간이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간암이라고 하는 질병은 그냥 멀쩡한 간에는 생기지가 않고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성 간염과 같은 만성 간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서 생기는데 암이 있는 부분만을 도려내거나 뭐 색전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 여러 가지 치료할 수 있는데 그 암이 있는 부분만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간에 그대로 또 암을 유발하는 원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재발을 잘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발하는 간암이 있는 경우 또는 다발성으로 간 여기저기에 간암이 있어서 절제하기 어려운 경우 이럴 때 또 간이식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나빠지면서도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 간. 대체 어떤 장기인지 알아볼까요?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보통 성인의 간이 한 1kg에서 1.5kg, 크신 분은 뭐 2kg가 되는 분도 있고요. 평균 한 1.5kg 되는 정도의 간이고 이거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우리 몸의 상복부의 오른쪽 갈비뼈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배 안에 이제 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배가 아니라 실제로는 갈비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등 뒤까지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이 간은 바로 위에 심장이 있어서 요 간 위에 지금 요게 하대정맥이라고 하는 혈관을 간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이 혈관 바로 위에가 심장입니다. 간 바로 앞에는 위가 있고 십이지장이 간 밑에 이렇게 돌아서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간은 심장과 연결돼 있고 십이지장과 담도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 십이지장 밑에 혈관이 지나가는데 간 문맥이라고 하는 혈관이 지나가서 소장으로부터 들어오는 피를 다 받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통해 위로 가고 위에서 그걸 잘게 부숴서 소장으로 내려보내면 소장에서는 영양분들, 필요한 것들을 전부 혈액으로 빨아들인 다음 그 혈액은 간 문맥이라는 큰 혈관을 통해 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우리가 먹은 모든 음식들은 간으로 들어가게 되고 간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해독하고 영양분으로 만들고 대사시킨 다음 하대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혈액을 보냅니다. 그래서 간을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하는데요. 술이나 화학적인 첨가물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던가 지나치게 많은 육식과 불규칙한 식사도 간을 힘들게 합니다. 환자들이 항상 물어보는 것들이 뭘 하면 간에 좋습니까? 뭘 먹으면 좋습니까? 뭐 이런 약재 먹어도 되나요? 이런 건강보조식품 먹어도 되나요? 그러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요. 간은 내버려둬야 좋습니다. 뭘 더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따라서 간을 좋게 만드는 건 없다. 간은 내버려둬 좋아진다. 기증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에 나쁜 걸 피하는 것이 간을 좋게 하는 겁니다. 간 기증자인 아내 승미 씨가 입원을 했습니다. 간을 기증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검사를 했는데요. 기증을 하려면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간 이식이 결정되면 먼저 기증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건강 전반을 살피고 간 스캔을 통해 지방간 없이 건강한지, 그리고 심전도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 CT 검사로 간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기증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식의 공여는 크게 생체 이식과 뇌사 이식으로 나뉘는데, 뇌사 공여는 호노스라는 국가기관에서 기증받은 장기를 관리하고 환자의 위급도에 따라 수혜자가 결정됩니다. 생체 이식의 공여자는 20세부터 55세까지가 기본 가능한 나이고요. 최근에는 65세까지 확대해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55세 이상이라면 폐기능 검사, 위와 대장 내시경 등 필수 검사가 추가됩니다. 기증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시행해야 되는 검사는 CT. 왜냐하면 CT를 찍어서 혈관 구조와 간의 크기를 저희가 컴퓨터로 가상으로 3D로 만들어서 절개해보고 나서 볼륨을 재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남고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 그래서 CT 촬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기증자는 절대적으로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적합하다 그러면 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 중에 담도라고 하는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MRI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MRI를 찍는 것을 2차 검사로 저희가 진행을 해서 이제 적합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부부에겐 어린 두 아이들이 있는데요. 차마 알리지 못하고 입원을 했습니다. 두 사람도 자식인지라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양가 부모님입니다. 불효자죠, 사실은. 죄송스러운 면이 사실은 있는데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할 수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더 잘 해드리고자 마음을 잡습니다. 저는 처음에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 걱정도 많이 컸었는데 잘 될 거라고 항상 해주시고 또 제2의 인생을 사는 거니 감사하게 생각하라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오히려 더 저희가 슬프지 않고 담담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다 부모님들 덕분인 것 같아요. 부부의 간 이식 수술날 아침, 수술장 앞에 양가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분 모두 같은 마음이지만 특히 시어머니가 미안하고 또 고마운 마음에 오랫동안 아내 승미 씨의 손을 놓지 못합니다. 자, 수고하시게. 네,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곧이어 남편 정일 씨가 들어갑니다. 큰 수술이기에 온 가족이 마음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네. 본격적인 수술에 앞서 잠시 대기 중인 두 사람. 긴장을 풀어보려 옛 이야기를 꺼냅니다. 결혼식장으로 나란히 들어선 지 7년 만에 두 사람이 수술장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이제 각자의 시간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하루를 두 사람은 보내게 될 것입니다. 기증자와 수혜자는 각각 다른 방에서 수술을 시작하는데요. 기증자인 아내의 수술이 먼저 시작됩니다. 먼저 이식에 필요한 간의 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간 이식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간을 받는 환자의 수혜자는 자신 몸무게의 0.8% 이상의 간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몸무게가 70kg이라면 500g 이상을 받아야 하고요.
반대로 기증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간의 30% 이상을 반드시 남겨야 생명 유지를 위한 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69kg인 한정일 씨는 550g의 간을 받아야 충분합니다. 기증자 양승미 씨의 우측간은 609g 정도. 기증 후에도 33% 이상이 남기 때문에 기증자의 안전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양승미 씨의 수술장인데요. 빠른 회복을 위해 로봇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기증자의 간 절제는 간담 최외과의 최기홍 교수가 맡았습니다. 이곳은 한정일 씨의 수술방인데요. 개복 수술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한정일 환자는 39살 남자 환자인데요. 간 경화가 동반된 상태에서 이제 간암이 진단되셨습니다. CT에서 보시는 것처럼 간암이 한 군데만 있지 않고 여기 저기 간암이 흩어져 있어서 간 절제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간 경화가 동반돼 있어서 다른 치료를 선행하기보다는 바로 간이식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돼서 금일 간이식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생명을 잇는 거룩한 일이 주동진 교수의 손에 달렸습니다. 간이식 수술을 시작할 때마다 그가 기억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의사로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간혹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대할 때도 있는데 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제 나름의 좌우명으로 좀 한번 넣어봤습니다. 한정일 씨와 양승미 씨의 수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양승미 씨의 간 절제 수술은 로봇 수술로 진행됩니다. 간의 좌우를 연결하고 있는 정맥과 동맥, 그리고 위장관과 비장에서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인 문맥, 담즙이 지나가는 담도를 차례로 분리한 후 간 오른쪽을 잘라 아래쪽 절개창으로 꺼냅니다. 이식할 간에는 수혜자와 이어줄 인조 혈관을 연결합니다. 한정일 씨의 수술은 먼저 간 동맥과 간 정맥, 그리고 간 문맥과 담도를 차례로 절제한 후 손상된 간 전체를 잘라냅니다. 이후 이식될 아내의 간을 연결하는데 먼저 정맥을 이어주고 간 문맥과 간 동맥, 그리고 담도를 연결해 줍니다. 아내 승미 씨의 수술장입니다. 간 주변의 주요 혈관을 정리하고 이제 간을 잘라낼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약 4시간, 아내의 우측 간을 절제해 꺼냅니다. 절제가 끝나면 곧바로 수혜자의 수술장으로 이동합니다. 간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수술장이 분주해집니다. 자, 이곳에선 잘라낸 아내의 간과 남편을 연결할 인공 혈관을 만들어주고 혈관을 정리해 바로 남편에게 붙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같은 시간, 남편의 병든 간 전체를 신속하게 잘라냅니다. 우리 DW 딱딱하게 굳고 쪼그라든 한정일 씨의 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식해줄 간의 최종 무게를 잽니다. 아내의 간은 609g, 한정일 씨 몸무게의 0.8%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아내의 준비된 간을 남편과 잇는 수술을 시작합니다. 이제 두 사람을 잇는 시간. 혈관과 담도를 완벽하게 연결하기 위해 주동진 교수는 혼신을 다해 수술을 진행합니다. 초음파 좀 들어 준비하세요. 간 정맥과 간 문맥, 그리고 간 동맥까지 연결하고 나면 초음파 도플러 기계를 사용해 혈류량을 확인합니다.
혈류가 힘차게 흐릅니다. 수술은 성공입니다. 수술이 마무리될 즈음 주동진 교수는 가족들에게 환자의 간 상태와 수술 경과를 전합니다. 한정일 씨 보호자님 어떻게 되시죠? 아 그래요? 이게 배 안에서 꺼낸 간인데 보시면 막 울퉁불퉁하고 색깔도 다 변했고 간경화가 꽤 심해요. 그래서 원인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조직 검사를 보내서 저희가 확인을 할 거고요. 지금 수술은 잘 됐고 안에 혈관 변성이 심해서 그 혈관 그 조정을 하느라고 조금 평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했는데 아무튼 잘 끝났고요. 오늘은 이제 중환자실 가서 그대로 마취된 채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상황 보고 깨워드릴 거예요. 네, 잘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